자,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 반대로 지루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지루해 보여서 편하게 쉬다가 좋은 자리에서 놓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 전까지 이런 끝없는 상승장에 비해서는 재미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매매할 종목과 움직이는 종목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상승이 나왔는데 기술적 반등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나왔다 생각하며 미국 증시에 영향이 크긴 했지만 4거래일 동안 신나게 상승해서 21선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V자 반등 가까이 반등한 상태며 앞으로는 순수 증시의 힘으로만 움직인다 생각하고서 방향이 어디로 정해질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일 동안 쉬지 않고 올라와서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자리를 며칠 동안 지켜주게 된다면 그 뒤에 좀 적극적인 매수와 오버나잇 그리고 황금선을 또 유지를 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점 돌파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스윙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원칙 중 하나가 급하게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 뒤부터는 이 반등한 자리를 튼튼하게 지켜줄 때만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거래일 동안 급하게 반등해서 이 자리를 지켜줄 때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용잔고는 18조 원 근처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2조 가까이 빠지면서 16조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신용잔고는 더 이상 늘지만 않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게 저번 하락과 비슷한 느낌으로 그리고 비슷한 수급 주체로 지금 반등한 걸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수급 주체 때문에 2차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수급이 나옴에도 저번 하락 같은 그런 주체들이 팔아먹고 있는데도 지수가 매일매일 시작지수 근처나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증시의 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지켜주는 것에 따라서 코스닥 900포인트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증시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맞게 확률적으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서 그에 맞는 대응과 매매를 해주면은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는데 다른 기관 쪽에서는 전부 매도가 나왔으며 투신 쪽에서 이렇게 버텨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하락을 주도했던 주체가 이 투신 쪽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투신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신의 3거래일 법칙이 있는데 투신 쪽에서 길게 들어와 봤자 3거래일에서 5거래일 정도 들어옵니다. 그 정도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를 준비하는 애들인데 이 기술적 반등에 들어온 투신의 수급이 다시 매도로 이렇게 크게 돌아선 뒤에도 증시가 잘 버텨주는지만 확인을 해준다면은 그 다음 방향 예측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지금 기술적 반등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증시가 좋았던 영향이 크며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투신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나게 팔았지만 이렇게 신나게 지수를 끌어내린 주체가 더 이상 팔지 않고서 매수를 유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이 주체가 다시 강력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또 위협적인 흐름이 나오거나 최저지수 근처에서만 거래만 된다면 그때는 2차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전처럼 얘들의 매도가 정말 크게 나옴에도 지수가 잘 버텨주고 지수가 흘러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작지수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또 그전 패턴처럼 정말 이 증시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수를 하락시켰던 수급 주체가 매도가 나왔을 때 그게 지수에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 좋은 것이고 매도가 나옴에도 반응이 좀 괜찮거나 잘 버텨준다면 그때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저는 최대한 천천히 풀어나간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이번 달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한다고 오늘까지 수익도 별로 내지 못하고
좋은 종목 놓친 경우가 있는데 여유롭게 대응한다면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매매를 하거나 원래 보던 종목들이 있는데 텔레칩스란 종목이 지금 일봉 차트가 괜찮아서 오늘 지켜보고 있었지만 오늘 변동성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뭐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호가창이 답답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좀 조심하셔야 될 차트가 이런 차트입니다.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올라갔다가 중요한 자리를 그냥 힘없이 깨버리는 차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차트는 정말 단순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가서 이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그 다음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힘 없이 그전 중요한 자리를 깨버려서 유지해주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계속 거래량 줄어들면서 힘이 계속 빠진다면은 결국에 최저점까지 내려갈 것이며 여기서 다시 27,00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게 된다면 그때 거래량 상황에 따라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 뚫어주고선 엄청난 시세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 중요한 자리 밑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나게 놀아줬던 종목 몇 개는 오늘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오늘 움직임이 없었으며 그리고 SV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허매수로 추정되는 그 물량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오늘 공략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생각보다 좀 높게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초가가 6.5% 고점이 12%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보유한 입장이 아니라면 이걸 신규 진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공략은 하지 못했습니다. 장전에도 한 380만 주인가 개미 투자자한테 전시하듯이 보여주면서 제발 매수해라, 제발 들어와라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아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 추세를 보더라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고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게다가 거래량까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뮤직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공략을 하지 못했으며 파워넷 역시 그 전에 좀 중요하게 보던 자리가 5,800원에서 5,900원 사이일 텐데 이 자리조차 지켜주지 못해서 이걸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관심 종목은 반응이 올 때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만 그때 공략을 해야지 그냥 막 들어가다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은 상태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분위기 꺾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콤텍 시스템이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 17%까지 올랐다가 캔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힘이 아예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시초가도 못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전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며 만약에 여기서 시초가까지 올라왔더라면은 그때 공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젠이 오늘 마이너스 1%로 마감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뭐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프로그램 매수와 함께 그날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만 들어온 다음에 나가야 되는 변수가 있어서 외국인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은 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젠도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단타를 칠진 몰랐는데 단 하루 만에 나갔습니다. 이거 다 나간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이틀 3일 동안 또 나갈 수 있고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고점들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으며 현재 27만원 위에서만 거래만 된다면 또 시간이 지나서 양봉 한번 뜨면서 이 고점까지도 30만원 근처까지만 근접하더라도 역사적 신고가는 거의 높은 확률로 뚫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어도 27만원 위만 좀 지켜주게 된다면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JCN 시스템을 제가 오늘 공략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보시다시피 어제 11,100원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40만 주가 50만 주가 쌓여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11,100원보다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의 거래 가격보다 좀 낮게 마감을 한다면은 이게 분위기로 봤을 때 11,100원에 50만 주 쌓여서 마감을 했으면 오늘 시초가가 못해도 1,300원, 1,500원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10,000원에서 시작했습니다. 밀리게 되면서 시작을 했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하다는 뜻이며 외국인 단타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어제 우려했던 점이 이 외국인 단타인데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면서 힘도 없고 하루 종일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때 잠깐 거래량 몰린 다음에 그 뒤로는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로 변동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캔들이 떴으면 그 다음 캔들이 무조건 상승이 나와줘야 됩니다.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 9월 10일 고점까지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뒤에 방향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며 이게 좋아지려면은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하루에 1%라도 꾸준한 양봉이 떠서 다시 9,500원 근처까지 또 10,000원 근처까지 이런 식으로 단계별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너무 급하게 올랐고 오늘 외국인 매도까지 나오면서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은 어차피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도 많이 봤는데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시초가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무너지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음봉이 나오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면은 시초가 위에서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제가 오늘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보기 좋게 놓쳐버렸습니다. 이 눌릴 때부터 제가 12,650원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12,700원에 들어갈까 말까 진짜 이 짧은 시간 동안 10번은 넘게 생각을 했는데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순식간에 나오는 이 장대 양봉을 보고서 오늘 좀 많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뒤에도 끝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생각이 많아서 오늘 좋은 기회를 놓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LB세미콘은 11,25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외국인 단타 나가면서 지금 추세가 좀 어렵게 돼버렸는데 기관의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250원 위로 거래가 되면서 좋은 추세 유지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내에 좀 올라가서 11,5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양봉들 다 깨면서 다시 11,000원 밑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그 뒤로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플로우란 종목이 오늘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신규 상장주 특성상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다면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나왔고 이건 또 언제 변동성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 보면은 그냥 매매할 거 없으면은 이거 한 개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거래량이 없다 하더라도 주포가 원하는 시간마다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이 중요한 자리 돌파해서 역사적 신고가 상태. 사실 오늘도 이 종목 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매매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매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데 딱 여기서 눌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이것도 고민을 하다가 보기 좋게 놓쳐버렸습니다. 이오플로우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 그것도 이거 두 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보기 좋게 놓쳐버렸습니다. 생각이 오늘은 왠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반등이 나온 상태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뜸들이다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 놓친 게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편하게 매매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장까지 정말 강했던 종목이 나라 M&D
이것도 매수 타이밍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시세가 나올 때 한번 매매하고, 그리고 눌렸을 때 다시 고점 뚫어줄 때 매매하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은 좋았지만 생각이 많아지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서 그런지 상한가를 가는 종목에서 1%, 2%밖에 뛰지 못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도 딱 보시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주포가 있는 상태인데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가 갑자기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또 변명 한 개 해보자면, 제가 정말 지루한 시장에서 딱 여기까지 보다가 누우러 갔는데, 누우러 가서 핸드폰을 보니까 이렇게 바로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원래 그 전에 보던 가격이 11,300원이었는데 딱 눕자마자 핸드폰 보니까 11,5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보고서 또 너무 아쉬웠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거래량을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 최근 급등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며 몇 년 동안 증시에 있는 패턴입니다. 그동안 급등주들 이런 패턴들은 항상 나왔으며 쉬어가는 자리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후 시간에 거래해서 매도가 쌓이긴 했지만 어째 되었든 간에 어제 시초가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그냥 10,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갔을 텐데 이 10,000원 일을 지켜가지고 좀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일과 예고가 붙어서 그런지 정말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현재 중요한 자리 위에 위치했습니다. 이때 악재로 인해서 선반영이 되었는데 67만 1,000원 정도, 이때 시초가가 또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시초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67만 1,000원, 이때 좀 위험하긴 했는데 다시 이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황금선을 터치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67만 1,000원, 그냥 67만원 정도를 지켜주게 된다면 또 그동안 악재를 전부 다 회복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관의 수급입니다. 기관의 수급과 거래대금 상위인데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이 포함이 되며, 그리고 코스닥에서 엑세스바이오는 제가 완전히 포기한 종목이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인테크, 나라 M&D, 엔디포스도 얼마 전에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이 5일선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은 또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젠 항상 이름을 올리던 종목들이 이렇게 전부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그 뒤부터는 다 거기서 거기이며, 그리고 셀리드라는 종목은 다시 5만원 이 호가 단위 변하는 구간을 회복해 줄 때가 또 강력한 타이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5만원을 계속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대 양봉 다음에 적당한 눌림은 그 뒤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정말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쉽기 때문에 이게 5만원을 다시 회복해 주게 된다면 그 이상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별로 볼만한 게 없는데 요즘 코스피 분위기가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별로이긴 하지만 코스피에서 LG전자나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지금 수급 분위기가 괜찮아졌으며 롯데케미칼,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도 현재 황금선 회복해주는 상태. 대한항공에서도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이제부터 19,650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냐에 따라서 이 추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강하면은 이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9,65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도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SK케미칼까지 수급이 강력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종목들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진 않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